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불장의 초기, 중기, 말기에 벌어질 법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트럼프의 동상이 그것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한복판에 떡하니 세워졌다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것보다 더 노골적인 마케팅을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일가의 대부분의 재산을 크립토 쪽으로 올인을 한 거, 거의 그 다음 갈 정도로 굉장히 방향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사에서는 비트코인 대통령을 상징한다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밈코인도 많이 팔았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으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본인과 미국은 둘 다 발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코인 상승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특이한 분이라곤 하지만 이런 동상이 나타난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다. 이것보다 더한 건 나오기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졌다.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미국이 동상을 세우든지 뭐 전략 비축을 계획을 하든지 아직까지 대중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인베이스 앱 다운로드 순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거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인투 더 크립토버스라고 해서 그 벤자민 코엔이라는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이분이 만든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셜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SNS에서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 트위터에서 뭐 레이어 1의 언급량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SNS에서 뭔가 위험 수치에 다다랐다 싶으면 이 빨간색입니다. 이 소셜 리스크가 1이 이제 최고로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조회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낮으면 아직 뭐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 게 비트코인, 빨간 게 소셜 리스크. 이게 높을수록 위험한데요. 참 재밌게도 2017년 말에 소셜 리스크가 거의 정점을 찍었고요. 21년도 4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10월 달에도 꽤나 올라왔는데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24년 3월이나 24년 12월에도 나름 미니 불장이 오긴 했지만 뭐 이때에 비하면 훨씬 터덕이는 뭐 반토막밖에 안 되는 소셜 리스크가 올라왔는데 자 지금 몇이다? 빵입니다. 빵. 아무리 이 데이터가 이 뭐 크립토 지표가 별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빵은 좀 심했죠. 빵은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 미치지 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좋은 일일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게 못해도 뭐 이렇게 터덕터덕 하면서 여기 근처까진 한 0.5 근처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뭐 고인물들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들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빵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조금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불장에 앞서서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현재는 상승을 위한 기본 조건이 그래도 조금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갖춰졌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글로벌 유동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USDT나 USDC, 분홍색 유동성을 한번 보시죠. 요게 사실 글로벌 유동성보다는 더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와 더 연관성이 있으면 있지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바로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주황색의 비트코인이 결국은 이 유동성을 잘 따라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밑으로 내려갔었죠. 사실 한 8월 중순, 9월 초 이때부터 내려가서 지금 간격이 뭐 글로벌 유동성도 그렇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터덕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근처로 올라가지 않을까, 대량 만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일단 유동성은 크립토의 유동성이든 글로벌 유동성이든 일단 유동성은 상승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다른 크립토들도 결국은 따라갈 확률이 높다.
요걸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토막상식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보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조정이 혹시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용맹하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15일 전후로 해서 미국에선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유동성 힘들다는데, 그리고 뭐 은행들한테도 돈을 빌리면서 유동성에 대한 긴축이 올 수도 있다라고 기사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요. 이때 당시에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의 일부분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지금 미국 은행들이 조금 수상하다. 연준의 상시 환매 조건부 채권에서 15억 달러를 차입했다. 어렵게 써 있는데요. 그냥 은행들이 돈이 궁해져서 연준에게 빌렸다. 이 뜻입니다. 근데 9월 17일 날 마치 이게 뭐 큰일이 난 것처럼 기사나 유튜브에서도 제가 종종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긴축 신호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정확히 법인세 냈던 시기는 9월 15일입니다. 3분기에 대한 추정치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연준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렸다는 거죠. 18.5 빌리언이 이때 빌려졌다. 요거는 맞아요. 기록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좀 긴축이 됐던 시기고, 25년 6월 말에도 참고로 11.1 빌리언 정도가 이제 차입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아까 9월 17일 뭐 굉장히 위험하게 써 있는 듯 보이는 게 실제로는 1.5 빌리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9월 중순 거에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 빌리는 거는 그냥 늘상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혹시라도 기사나 뭐 유튜브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팩트를 체크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미 큰 고비, 특히 9월 15일은 넘겼다는 겁니다. 넘겼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겼습니다. 그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3분기 법인세였는데 요거 지났잖아요. 이미 차입을 해서 막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메꿔야죠. 이제 재무부 잔고를 메꾸기 위해서 요거 채우는 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참고 삼아 역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년에 그럼 매년 TGA로부터 유동성을 뺏어가는 미국의 연례 이벤트, 이것도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가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재무부 잔고를 채우는 이벤트,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TGA 잔고가 차면 찰수록 올라갈수록 우리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뭐 재미가 없겠죠. 근데 여러 날이 있지만 이제 딱 세 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가 예전에 언급드렸던 4월 15일입니다. 이때 개인들이 이제 소득세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셀인 메이라는 말이 나오는 장본 뭐 이벤트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TGA 잔고를 흡수를 하면서 유동성이 안 좋아지는데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그 TGA 잔고를 많이 빨아들이는 시기다. 매년 최대 입금 이벤트.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4월 15일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가 뭐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최근에 지나갔다고 했었죠. 자, 개인과 법인세들 3분기 추정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요. 이래서 9월 통계가 매년 안 좋다고 하는 거구나. 물론 회계적으로 연 마감이 있기도 하지만 9월 15일에 이 법인세 역시 큰 입금입니다. 큰 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월이 제일 크고 9월도 좀 만만치 않게 큰데 이거 넘겼다. 이거 넘겼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큰 게 뭐가 있느냐? 12월 15일에 있습니다. 4분기에 우리 뭐 보통 통계적으로 볼 때 주식과 코인이 좋았었잖아요. 상승을 했지만 그것도 세부적으로 본다면 10월 좋았고 11월 좋았는데 12월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어요. 좋긴 한데 플러스긴 한데 생각보다 주춤했던 게 요런 이벤트가 있었구나. 12월 15일에는 4분기 법인세 추정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TGA에서 잔고를 쑥 빨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세금 내려면 뭐 돈을 빌리든지 주식을 팔든지 해서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4월, 9월, 12월은 좀 미국 사람들이 돈을 좀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법인세는 해결이 됐고 아까 잠깐 말이 나왔었던 미국의 재무부 잔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미 목표치까지 다 채웠습니다.
뭐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여기 보시면 9월 15일자 공교롭게도 법인세가 지금 겹쳐 있는데요. 9월 15일자에 TGA 잔고가 한 7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또 세금을 법인세 사람들이 많이 냈네요. 그래서 2,200억 달러 정도 플러스 되고 쓴 거 한 720억 달러 정도 빼서 결과적으로 8,500달러 정도가 채워졌습니다. 이게 거의 목표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충전을 결국은 완료가 됐다. 더 이상 TGA 잔고에서 미국 사람들의 세금을 뽑아갈 이벤트가 당분간은 크지 않다. 12월 15일 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유동성은 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길게 가져와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몸은 가벼워졌어요. 유동성이 충전이 되고 좀 어느 정도 뛰어갈 세팅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뭘로 달려갈 것인가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조만간 올 불장을 초기랑 중기랑 말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조금 개념을 갖고 가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나눠봤는데요. 자, 일단 불장의 초기는 사실 가장 길고요. 가장 정책적, 구조적이며 사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처음 강세장의 정말 극초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24년도 들썩들썩 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 비트 이더가 뭐 승인이 돼야 기관들이 사든지 말든지 이 구조적으로 펀더멘탈이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올해 한 4월쯤이었죠. 체인 크립토 의장으로 돌아서면서 게리 겐슬러가 나가면서 지금 뭐 크립토 프로젝트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죠. 친크립토 정책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다 과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7월쯤이었죠.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굉장히 법, 구조적인 거, 정책적인 게 세팅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지금 다져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였던 걸 말씀드렸고요. 현재도 진행 중인 게 아직 그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가요. 지금 거의 워싱턴 DC에서 며칠간을 상주하면서 요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로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SEC에서 관할하냐 CFTC에서 관할하냐 굉장히 이보다 더 명확하게 클래리티잖아요. 명확하게 찝어주겠다.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된다면 정말 크립토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뭐 좀 부정적인 걸 굳이 찾아보자면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지날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는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클래리티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상승률이 뒤로 갈수록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또 하나 진행 중인 게 지금 SEC가 계속 ETF를 뭐 여러 층 크립토 법안을 만들고는 있지만 그 중에서 일반 상장 기준 승인을 했었죠. 이게 사실 좀 영어를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좀 어색한데요. 제네릭, 리스팅, 뭐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제네럴한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승인시켜 줄게, 통과시켜 줄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리플이든 솔라나든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되는 ETF들이 지금 상시 대기를 하고 있다. 출시가 빨라지고 있다. 역시 진행 중인 거겠죠. 그 외에도 좀 펀더멘탈한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SLR 규제 완화라든지 유동성을 이제 좀 물꼬를 좀 사실 금리 인하도 그렇고 늦게 튼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렇게 늦어질 거라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못했겠지만 이제서야 유동성 물꼬를 트고 있다. 그리고 IPO 열풍, 스펙 열풍, 뭐 이건 빈 껍데기 상장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DAT 열풍까지도 지속이 될 것이다. 언제요? 초기에 이게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일부는 진행이 됐고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 불장의 중기 쪽 이거 근데 초기, 중기, 말기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년도 사실 안 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 본 거죠. 그래서 중기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는 마가 전략을 아마도 노골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실행 단계다. 그리고 낙관론이 확산이 되면서 이번엔 진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불장의 중기라고 해서 나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안 끝났고요. 인플레 올라갈 수 있고 고용 악화 아마 계속 달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올라가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런 악재를 개의치 않고 정말 24년 12월처럼 어떤 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투자 너무 쉽다.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뭐 진중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쉽다, 쉬워 이런 느낌이 아마 들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마가 단계가 실행이 될 텐데 크립토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을 위대하게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GDP는 AI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고용 조금 떨어져도 AI로 대체를 하겠죠.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물가 사실 이게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미국 에너지를 강매로 할 겁니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의 특히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사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이 트럼프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석유 기업들에게 자꾸 땅 팔아, 석유 파내라 하는데 파면 팔수록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화가 단단히 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괜찮아 내가 팔아줄게 해서 그거를 유럽, 일본, 한국에 팔면서 그래서 미국 에너지 기업도 먹여 살리고 물가도 잡고 결국은 트럼프는 석유로 물가 잡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채라고 쓰고 국채라고 읽겠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미란 보고서 연준에 이제 이사로까지 들어갔었죠. 트럼프의 경제 책사 이분이 말한 대로 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참 신기하긴 한데요. 자, 그 미란 보고서에 아직 실행은 안 됐는데 참 신기한 대목이 있었죠. 뭡니까? 100년 만기 국채를 팔겠다. 그래서 뭐 관세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100년 만기 돈 사실상 갚지 않겠다는 뜻이죠. 요거를 판다는 신출귀몰한 전략을 거기에 써놨었는데 아직은 요렇게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와 비슷한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대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에 남겨놔라. 지금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뭐 몇천억 달러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수익 본 거, 이 미국에 투자한 거 수익 본 거 못 가져가. 놔두고 가. 요런 거 가잖아요. 10%만 남겨놔라. 실제로 한국은 100%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닌데요. 이미 7월 말에 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요.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거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구두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투자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미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합의했으니까 한국도 이렇게 해라. 사실상요. 요 투자 수익을 아무튼 달러 자산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미국에 남겨놓고 가라. 사실상 100년 만기 국채 매도 전략과 똑같은 겁니다. 못 가져가 돈 벌었는데 달러 샀는데 똑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예정일 겁니다. 근데 지금 마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 깡패야? 너 미국이라고 다야? 하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미국을 따돌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뭘 준비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강매를 하고 했는데 집단으로 뭐 등 돌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스티븐 미란 책사가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많이 올려놓고 국채, 미국의 빚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준비금으로 인해서 많이 사주면 결국은 부수적으로 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길게 온 건데요. 결국 마가는요. 미국의 국채 수요를 빚을 많이 수요처를 확보를 하는 건데 이게 주인공이에요. 국채가 주인공이고 코인은 부수적인 거다. 근데 상승률은 여기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곳에
트럼프 일가라든지 친척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코인의 수요와 국채의 수요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불장의 중반쯤에는 정말 온갖 상술, 온갖 내러티브, 야 이런 것까지 뭐 ETF가 나온다고 뭐 별의별 마케팅과 테마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기에 가서 중기일 수도 있고 말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사이클의 정점 근처에는 저는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던 코인 전략 비축이 한 90% 이상의 확률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나왔잖아요. 앞서 미국의 부채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니까 미국이 전략 비축을 산다. 전 세계가 앞다퉈서 미국의 부채를 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필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6일자에도 미국의 의원들이 모여서 5년에 100만 개 비트코인 삽시다. 원탁회의 또 개최를 했었고요. 사실 미국이 올해 3월부터 행정명령을 했었는데 조금 좀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이 옆에서 먼저 치고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해보자. 전략 비축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월 13일자의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갤럭시 디지털 리서치 총괄이 미국 정부는 연내에 비트코인 보유고 전략 비축을 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하는데요. 발표할 가능성 높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할 가능성 여전히 높다.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근데 시장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비트코인은 나랑 관심 없고 나는 알트코인만 관심 있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이걸 굉장히 멀리 있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공감합니다. 별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백악관의 암호화폐 자문위원장 바뀌었잖아요. 이제 신임 위원장이 처음 오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바로 비트코인 비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할까요? 본인들의 부채 수요를 확보하는데 안 할 것인가? 아니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비축까지는 우리가 꼭 봐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할 사항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는데요. 현재가 사실 초기 단계인 거죠. 25년 말 26년 초에 사실 올해 3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축은 하고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표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러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정점 근처라고 보냐면 저는 이 확장 단계 지금 26년에서 28년이면요. 실제로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실행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실행하면 한 3년 정도, 뭐 길면 5년, 뭐 3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실행 직전 또는 직후, 이 직전 직후가 저는 이번 사이클의 정점의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쵸. 이 실행을 이미 해버리면 사실 그 호재가 좀 반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산다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따라 살 텐데 이 하락이 웬 말이냐? 뭐 사이클의 하락이 있는 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과거에 있었던 뭐 4년 반감 기발 그 하락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전략 비축발 미국이 산대 엄청난 포모거든요. 주정부도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 5년간 100만 개를 산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 비축발 급등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급등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있었던 하락, 폭락과 저는 거의 유사한 급의 급락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호재이자 이 포모를 일으킬 만한 전 세계적인 포모에 저는 거의 정점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기, 중기, 말기로 좀 나눠봤었는데요. 결론은 방향은 정해졌지만
전략 비축까지 우리가 들고 가는 게 정말 험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 비축하면 많이 오를 거 우리 이제 다 알겠죠? 다 아는데요. 내가 팔고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전략 비축을 선언을 한다면 야, 이게 얼마나 배가 많이 아플까요? 정말 비극이고 대참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가는 길 중간중간에 여러 블랙스완 이벤트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요. 인내심 있게 마라톤 완주 끝까지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